예, 지금 고양 시민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시민간담회 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지금 고양 시민분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간담회 장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예, 간담회 장례 정리가 된 후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고양시민 오늘 대표로 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시민분들과 한 분 한 분 지금 인사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말씀 해주실 고양 시민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예.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님들과도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자리하시는 대로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장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고양의 미래, 고양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고양 시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경기와 서울 시민의 생활권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 당직자 및 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F 위원장이신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TF 위원이시자 고양시병 국민의힘 후보이신 김종혁 조직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정 국민의힘 후보이신 김용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갑 국민의힘 후보이신 한창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 너무 많은 인파들 오셔가지고요. 예, 다음으로 고양 인근의 지역에 이번 총선 후보이신 TF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간 상생의 목소리를 청취하러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포을 국민의힘 후보이신 홍철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갑 국민의힘 후보이신 박진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을 국민의힘 후보이신 이형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리 국민의힘 후보이신 나태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명을 국민의힘 후보이신 전동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생활권 개선 전문가이신 TF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갑성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병윤 간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107만 인구의 고양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만큼 많은 국민의힘 당직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간담회의 주인공인 고양 시민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순서입니다. 고양 시민을 대표해서 주거, 소상공인, 청년 등 각 분야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 편입 추진 시민 대표로 박대성님과 강경철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간담회가 열리는 이곳 라페스타를 포함해서 침체된 고양시 상권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양지미, 노형우, 강벽본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두 분이십니다. 함가람님, 이동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 윤석유님, 고영희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김형동 비서실장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돌면서 동료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몇 년 전에 한 상당 기간 동안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호수공원을 점심마다 돌았는데 그때 기억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일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상대당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넘기지 않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그걸로 접어두시고 우리 국민의힘은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미래를 만드는데 이번 총선의 30일 동안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냥 민주당과 싸우는 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님들은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자원들은 오늘 고향 시민을 뵙는 것처럼 이 지역과 이 시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반드시 해결하는 이 에너지로 충만하는 총선 기간을 반드시 그걸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용을 갖췄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경륜 있는 김용태 후보님 비롯해서 경륜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꼭 총선하고 연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총선이라는 어떤 정치적 에너지가 결집되는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고향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울 편입 문제도 있고 저희가 과거와 달리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에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은 경기도 자체에 레노베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처럼 서울 편입 아니면 경기 분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저는 일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기 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로 간에 반대를 할 거거든요. 자기 걸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추진한다.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 그리고 원샷법을 통과시켜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한 60년,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경기도의 이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편입의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당장 사람을 더 모이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하자는 것이죠. 당장 기후복지 카드 같은 거 있죠. 기후 동행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가 사실 여기는 서울권인데 여기서는 못 쓰죠.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실제 우리의 생활권이라든가 우리가 시민들의 삶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재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일한 일꾼들도 여기에 맞는 약속을 해서 그걸 반드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저희가 진짜 고향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해드려야 될지를 여기서 서로 대화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 배준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장입니다. 저희 특위는 경기도 시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역량을 총 집중하기 위해 만든 특위입니다. 특위는 그동안 김포와 의정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해당 기초단체장들과 주무부처인 행안부와도 협의를 해왔습니다. 저 역시 이곳 고양시에 2월 16일 날 방문을 했고요. 당시 저희 당의 예비 후보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당시 고양의 시장님이 고양의 서울 편입 재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밝히신 바 있어서 저도 그 문제도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 행정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교통과 학군 등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이 그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한 길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벽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이 시대상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1963년 이후 60년간 경기도와 서울과의 경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기 주민들께서는 과연 편입과 분도가 가능할까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서울로의 편입을 원하는 도시의 주민투표는 저희가 총선 후에 실시를 하고 또 편입과 분도를 원하는 지역을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 때 원샷으로 저희가 처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안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법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리뷰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과연 그 고향 주민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폭넓게 민심을 듣고자 드디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그 행정구역은 주민의 삶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지난번 2월 22일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여야 의원이 한 명씩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자는 경기 분도라든지 편입은 지역의 주민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 법적인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일부 도시가 경기북도에서 빠진다고 해도 그 나머지 규모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분도와 편입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다, 같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처명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는 경기도민이 그리고 고향 시민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 당의 고향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분들을 특위로 모셨기 때문에 민심을 최전선에서 듣는 이분들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오게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이걸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를 처음 출범할 때는 저와 우리 배 위원장하고 몇몇 우리 전문가가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경기 서울의 리노베이션의 대상이 될 만한 도시들의 지역구 후보들을 확정하는 대로 그 후보님들을 모두 이 TF의 위원으로 소속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이걸 해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할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30년 고향 시민 고향병 김종혁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고향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입니다. 우리 사회자가 소개시켜 주셨던 대로 저는
그 정치인이기에 앞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산이 고양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뉴스위크지가 2006년에 전 세계 10대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10대 도시로 한국에서는 일산을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양시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지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이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면서 다른 쪽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일산이 망가져가는 그런 10여 년은 민주당이 여기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싹쓸이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도 나왔고 교육부 총리도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지역에 이 고양시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바꾼다든가 혹은 국회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버리는 그 수단으로서 고양시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분노감을 저는 정치인에 앞서서 이곳에 살아온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천 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오시는데 수천 명의 인원이 여기 모인 것은 그동안 이 지역 민주당이 지배했던 그 1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한과 분노가 쌓여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집권당의 공약은 실천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으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일산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고양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이룩해낼 것이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우리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삼선 국회의원의 경륜으로 다시 미래도시 고양을 만들 후보이십니다. 고양정 김용태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오늘 지금 개소식을 마치고 와서 목소리가 가라앉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20년 했는데 오늘 같은 인파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페인 때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국민적 인기는 단순하게 개인적 정치적 인기라기보다는 이 고양 시민의 열렬한 고양 시민 이노베이션, 나아가서 고양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말 간절한 염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이 고양이라는 도시가 4개 선곡으로 나눠져 있지만 고양은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딱 하나, 상대적 박탈감. 어디? 분당. 이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거는 뭐 단순합니다, 위원장님. 분당하고 고양, 좁혀서 일산이 같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34년도에, 30여 년 전에. 근데 10년이 지나자 분당이 일산보다 1.5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대한 근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화가 나지만 그럴 대로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건물이 낡기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일산의 2.5배가 됐습니다. 왜? 판교 때문에. 바로 김문수 지사가 판교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숱한 벤처기업, 소위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벤처기업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판교에 사는 게 아니라 분당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확 집값이 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과 분당의 차이가 1.5배가 됐습니다. 자, 우리 분당 시민들이 그간 지혜를 모여서 크게 2가지 솔루션을 냈어요. 근데 이놈의 이 민주당 이 12년 정권 이것들 뭐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 이 고양 시민, 일산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은 순전히 누구 책임도 아니고 정치인들 책임이었습니다. 자, 누구 탓을 하겠어요?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고향 시민들이 낸 두 가지 솔루션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과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이 서울 편입. 좋습니다. 아니, 서울 편입해서 도시가치 오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확정. 근데 경제자유구역 확정은 다른 게 아니고 정부 권한 국토부 장관의 그 소관사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이 저렇게 뜬 게 바로 판교에 수많은 세제 혜택이 있어서 기업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자, 여기 일산 주변에 좋은 땅 엄청 많습니다. 530만 평, 아니 900만 평 땅 다 나대지, 절대 농지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 정부의 권한, 국토부 장관의 권한 사용해서 일산 땅 좋거든요. 아주 지리적 여건도 좋고 현재 교통이 나쁠 뿐이지. 자, 여기에 경제자유국정을 윤석열 정부가 속히 확정해주면 수많은 세제 혜택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 세제 혜택 쏟아지면 좋은 기업들, 특히 요새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 말고 세계적 기술 흐름에 따라서 신사업을 막 발굴해서 계속 기업들을 분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우리 일산에 유치하면 됩니다. 유치하면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 강남 가서 살겠어요? 저기 분당 가서 살겠어요? 여기 일산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일산의 도시가치가 올라가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향상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고양 시민이 민주당이 망쳐놓은 이 상황에서 고양시가 살기 위한 두 가지 솔루션, 서울 편입 그리고 경제구역 확정, 윤석열 정부가 화끈하게 빨리 해주시면 고양 시민들 희망 갖고 이번 선거에서 저 김용태 필대로 4명 12년 민주당 시대 끝장내고서 저희 석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고향의 이 일산에 제가 한 4번째 좌천될 때가 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용태 이 삼선 의원이셨던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흐트러 놓는 뭔가가 새롭게 출발하는 뭔가 매기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로 저희가 준비하는 게 뭐죠? 서울 편입과 경제자유구역 확정입니다. 저희가 저희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저질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또 여기 다른 지역에 우리 후보들도 계시는데 또 각각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는 이 추진되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 정도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양 시민을 위해 진짜 변화를 저지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행정 전문가 고양갑 한창섭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갑 후보 한창섭입니다. 저도 29년 동안 고양 시민으로서 그리고 덕양구에 사는 그런 이웃 시민으로서 그동안 그 고양시의 현안 사항과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김홍태 의원이나 우리 김종혁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양시가 이제 다른 그 일기 신도시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분당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분당은 집값도 두세 배 오르고 또 기업들이 모여서 사실 IT 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도시, 상징적 도시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이 고양시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베드타운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또 그 시민들의 불편이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10년 전에 우리 라페스타 거리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을 본다면은 라페스타는 젊은이들이 넘치고 그냥 저녁에 대해서 불야성이 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저희 지역계인 덕양구 화정동의 로데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우러져 노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들이 떠나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없고 공실이 많아지는 그러한 또 처절하게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분당이나 서울로 진적에 이사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조 섞인 그런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고양시를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메가시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경제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또 세계적인 추세이지만은 저희들 야당은 이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북도라고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양시가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창섭은 최고의 행정 전문가라고 자부를 합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서 공직을 마무리하기까지 중앙부터 지방의 곳곳에 그런 행정을 여기만 그런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혁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위태로운 고양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막혔던 교통도 확 뚫리게 하고 노후 지역의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서 살기 좋은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모두 여기 계신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후보가 바로 행정안전부의 차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 서울 편입이나 경기북도에 대해서 좀 괜히 겁을 내는 분들, 이거 한 번에 되겠어?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절차가 단순하던데요? 그냥 그게 이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특별시의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를 포함만 하면 됩니다. 입법으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원샷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그 법만 통과시키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 문제가 고양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포도 원하잖아요. 그리고 의정부는 분도를 원하잖아요. 원샷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면 저희는 이 문제가 서로 잡음 없이 오히려 한꺼번에 가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이렇게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별게 아닙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의결을 해서 통과돼야 되는 그것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모을 방법도 대단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의회의 의견을 묻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규정상.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아셔야 될 게 이 장소가 공실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고 좋잖아요. 근데 라페스타는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라페스타 저쪽도 계속 그렇던데요? 그렇습니다. 쭉 가다 보면 정말 공실 천국이에요. 한때 일산의 부흥을 상징했던 그런 라페스타가 지금은 쇠락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아까 이제 경제자유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50조의 국가 첨단 산단이 지정이 됐는데 그 산단이 전부 다 경기 남부에 돼 있습니다. 이제 4차 산단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곧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양시에서는 바이오 산단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정말 당장에 사활이 걸린 문제처럼 돼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직전 산자부 장관이 우리 후보로 와 있습니다. 아시죠? 수원의 박문규 후보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공실률도 지금 높고요. 고양시의 경제 위기든 모든 위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계신 고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양 시민들 목소리를 한 분 한 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편입 추진 대표로 계신 박대석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그 김포에서 홍철호 의원님이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발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9월서부터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10월에 기획을 해서 11월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던 한동훈 위원장님 그 입에서 서울 편입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참고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 12년 전에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60.4%였습니다. 지금은 32% 수준입니다. 그동안 누가 여기 고양시를 정치를 좌우했는지 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강은 강원도 그 검룡소에서 발원을 해서 서울을 거쳐서 고양을 지나서 서해로 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발표한 리버버스는 잠실에서 여의도까지만 오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배 위원장님 포함해서 서울 편입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양 시민은 서울 편입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요청하는 사유를 책으로 한 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 시민은 매일 16만 3천 명이 서울로 출근을 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이미 고양시의 절반 인구가 서울 시민과 같습니다. 고양시는 역사로도 서울과 하나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서울의 잠실, 뚝섬, 광나루, 강북구 지역 대부분이 고양시였습니다. 1973년도에 고양시 땅을 조금씩 내주다가 마지막으로 구파발, 진관, 내외동을 편입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은 고양시와 서울시는 한 몸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고양시민은 수많은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 열악입니다. 여기는 108만 명이란 거대한 교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3호선 개통이 되고 2014년도에 경의중앙선이 개통이 됐는데 연결이 됐죠. 개통이 아니고. 그 경의중앙선은 사실은 1914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대곡 소사선이 달랑 연결이 됐을 뿐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평균 출근 시간이 평균입니다. 27분에서 29분인데 고양시는 37분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 시간에 열악 통행권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고양시는 열악 통행권의 20%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양시는 매년 30만 명이 전입과 전출을 합니다. 전형적인 배드타운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로 와서 다시 이사 나가는 전출 사유의 10대, 20대의 주 요인이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서울과 경계선에 학교가 되어 있어도 고양시 사람들은 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다양한 교통, 일자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인구 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과밀 억제 권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 보호 구역, 지금 인구 감소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중 규제에 묶여서 기업 제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양시에 서울에 16만 3천 명이 출근을 하고 25만 명이 전 서울 포함해서 인천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 일자리, 기업 유치 여러 가지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동안 정치인들이 수많은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일단
정치 영향력이 미흡했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그 민주당 분들이 여기를 석권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서울에서 고양시로 들어오면 현천지구라고 있습니다. 서울 경계 쪽에. 거기를 벗어나면 예비 타당성, 소위 코스트 앤 베니핏 BC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여기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한정된 정부의 예산, 경기도, 서울의 행정 지원 예산을 끌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된다 해도 찔끔찔끔 장기적인 희망 고문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홍철호 의원님이 최초의 서울 편입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김갑성 교수님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고향 시민들이 다 깨닫게 됐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행정구역 불일치만 개선을 하면 그동안 수많은 불편들이 해소가 된다는 걸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행정구역은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행정부 편의,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행정구역이 서울 연담화에 따라서 시민편의 중심, 시민편의는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그 말을 좀 인용을 따왔습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시는데, 김대중 정권서부터 직전에 이재명 후보까지 다양한 형태로 메가시티 서울은 공약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김갑성 교수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미 충분한 연구가 돼 있고 실행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서울 편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요란한 개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목소리로 직접 서울 편입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행정구역이고 시대에 맞는 행정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다양한 분들 목소리 좀 듣기 위해서 짧게 해주시면 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철 대표님도 오늘 나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뭐 이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 이게 몇 군데만 하겠다. 저희가 원샷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몇 군데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우선순위에서 누가 먼저 이렇게 보게 하세월이 될 겁니다. 뭐 정권 유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원샷법으로 한꺼번에 진행한다라고 일단 모두 다 출발하게 한다면 이거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서로 뒷다리를 잡는 일을 안 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기도 분도를 제일 처음 공약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손명순 여사께서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얘기예요. 그만큼 오래 구상됐는데 결국은 실행력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원샷법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개별적인 행정 절차별로 민원을 해결하고 뭐 타당성이 어쩌고 이거 말고 법률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은 어떤 개별 도시가 아니라 전체 서울, 경기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과시키게 된다면 저희는 이거 된다고 봅니다. YS가 처음 말했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곳 라페스타를 포함해서 침체된 고향 상권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위한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양지미 대표님께서 오늘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다는데요. 마이크 이용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시고 저도 95년부터 지금까지 29년 일산 지역에서 살았고요. 문촌마을, 강선마을, 중산동까지 중산마을까지 29년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밤새면서 A4 용지로 3장을 썼어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는 두 아이 엄마로서 저희 일산에 종합대학이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수원에 있는 대학을
찾아봤는데 13개의 대학이 있고요. 일일이 읽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수원에 13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냐. 안양 유독 굉장히, 그 다음에 고양시는 그 몇 개 대학이 있을까요?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몇 개 대학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 군데입니다. 다 서울 근처에 있는 항공대와 웅지 세무대학교 저 처음 알았어요. 농협대학교가 있고요. 이번에 중부대가 파주에 한 군데 생기긴 했지만 다 특성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절히 원한 것은 종합대학 형태의 네, 없습니다. 대학 예전에 한번 들어오기로 했는데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종합대학 형태의 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고양시 근교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업, 자영업, 서비스업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몰려오면 네, 이쪽에 라페스트나 뭐 저희 외돔, 그다음에 또 저기 원마운트, 지금은 또 그 어디죠? 네, 이번엔 계속 멀리 가고 있는데 이 근처로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전에 3가지를 하긴 했는데 또 교통망도 좀 기왕이면 중산까지 뚫려서 중산이 뚫리면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저희 신랑이 천천히 얘기하라고 했는데 조금 흥분을 해서 저보다는 천천히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김포공항, 인천 저희 다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식사동보다는 한 정거장 더 와서 제가 자꾸 좀 흥분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풍동 가는데 걸어서 20분인데요. 차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마을버스가 돌고 돌아요. 저는 뚜벅이거든요. 저는 건강한 다리로 다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교통망이 좋긴 하지만 좀 뚫릴 곳이 뚫려서 제발 1시간 갈 거리를 10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2가지. 중산에 지하철 뚫리고 그다음에 종합대학에 들어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 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우리가 서울 편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서울에서 그런 곳은 없어요. 20분인데 1시간 걸어가는 곳은 없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균일한 어떤 서울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그게 될 겁니다. 꼭 그게 모든 것을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수록 이게 현실 우리 생활권과 실제 행정구역을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것 자체가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옆에 강병복 선생님께서도 소상공인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라페스타 여기 입점자 소상공인 대표로 나왔고요. 강병복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일단 저는 여기 라페스타에 2009년도부터 한 16년 정도 여기서 가게를 운영했고요. 여기서 뭐 총각 때 와서 결혼도 했고 이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는 이제 여기 라페스타가 고양시 전체를 거의 대표하는 하나의 중심 상권처럼 형성이 돼 있어서 뭐 막 가게마다 권리금도 높게 잡혀져 있고 월세도 높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한 2018년 갑자기 이제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은 갑자기 이게 뭐 여기 상권이 이제 막 쇠퇴하는 느낌이 나면서 근데 그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인 거리에 공실이 너무 많아요. 공실이 많은데 뭐 서로 들어오려고 막 서로 막 눈치 보던 자리들도 이제는 막 몇 년간 공실로 되어 있고 근데 뭐 일단은 이게 뭐 필연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공공요금도 오르기 때문에 관리비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운영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 여기 상권은 또 죽어가면서 건물도 노후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점점 더 이게 상세가 안 되고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라페스타 자체가 여기에 대형 기업 마트처럼 여기가 지정이 돼 있어서 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전통시장이나 일반 사설 이런 자영업으로 돼 있으면은 지원도 받고 시설 지원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뭐 지붕도 개설하고 상품권도 쓸 수 있고 상품권 지역 상품권도 해서 서로 막 이렇게 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좀 돈이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좀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좀 무기력
느낌마저 드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이게 뭐 그냥 바라만 보는 거죠. 사실 뭐 배관이 오래되고 뭐가 뭐 물이 새고 어쩌고 해도 이게 뭐 손 쓸 방법이 사실은 이게 뭐 십실반 모아서 뭐 장기수선 측량금을 모아서 서로 이걸 어떻게 한다 이게 사실은 말은 그렇게 나와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마냥 여기가 뭐 재건축이 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자체가 되게 허황된 말처럼 들리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마냥 여기서 눌러 앉아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질적인 그러니까 여기 라페스타가 또 관광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실질적인 정책이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고 뭐 그렇게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말도 없었고 이제 뭐 요즘 이제 막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여기를 뭐 지원을 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이 제가 좀 이렇게 좀 무섭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사실 코로나 시국보다 힘들어요. 예. 코로나 시국보다 많이 힘듭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힘들고 저도 여기 15년 넘게 했지만은 이렇게 힘든 적은 없어요. 이 가게 운영하면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수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이때쯤이면 올라오겠다 싶은 그 달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비수기가 내려가서 이렇게 완만하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의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현재. 그리고 이게 뭐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가 어쨌든 관광 특구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있는 게 가장 큰 저희가 여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큰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라고 법률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전통시장에서 받는 지자체 지원금이나 그리고 저 상품권, 그 상품권을 사용하기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등이나 전기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걸 아마 나눠 내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라페스타의 좀 한정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맞으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형우 대표님께서도 소상공인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그 라페스타에서 소유자 겸 입점자로서 지금 조그만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여기 라페스타의 관리위원으로서 한 6년간 같이 일해왔습니다. 일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여기가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상권이 쇠퇴가 되다 보니까 소유주나 입점자나 다 이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기 신도시가 다 이제 재건축 이제 한다고 지금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일단 아파트가 먼저 들어갈 거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권이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현실이 상당히 공실도 많아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인데 아파트 건축 들어갈 때 상권도 같이 재건축을 뭐 원샷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상가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왜 어려움이 많나 하면 일단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비가 비싸답니다. 여기가 이제 건물 구조를 잘 보시면은 이게 한 동씩 6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 지하에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각각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근무해야 될 필수 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관리비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이나 일반 건물에 비해서는 여기가 관리비가 비싸다고 입점하는 입점자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이제 여기 재건축할 때 이 상권도 같이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 숙제로 잘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예, 여기는 좀 이따 이제 재건축 대표들이 말씀하실 텐데요. 좀 특별법이 통과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노영우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간담회장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오늘 자리를 가장 먼저 와주신 분이십니다. 고영희 대표님으로부터 그 일기 신도시 관련된 그 재건축 추진 관련된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일산 신도시 내에 있는 모든 단지들이 소외되는 일 없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도단지뿐만 아니라 매년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분담금을 30년 이상 장기 주담대 상환 가능하게 해서요. 주민 부담을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건축 없이 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0일 날 대통령 주재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한 건 알고 계시죠? 그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재산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삶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막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막는 세력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김우군뿐 아니라 우리 이 고향의 모든 후보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주세요. 재건축이 꼭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룰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이런 요구는 꼭 여기서만 듣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획기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하겠다 던져놓고 결국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번 선거 이후에 입법을 할 텐데 거기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입법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입법의 좋은 점은요. 법이 되면 금방 됩니다. 이거는 아주 법만 통과가 되면 아주 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동안의 어떤 그 룰만 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느리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뭔가 관 입장에서는 좀 귀찮고 불쾌한 일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 손에서는 안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드립니다. 저희가 다수당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윤석윤 님도 마이크를 꼭 쥐고 계시는데요. 꼭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네네. 일산 강촌마을 1, 2단지랑 백마마을 1, 2단지 이 4개 단지를 통합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 조율을 안 해서 그런지 저랑 조금 얘기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겹치는 게 원래 그만큼 중요하다. 네네. 첫 번째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현실적인 공공기여와 기부 체납 비율을 좀 다시 좀 점검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정비업계 전문가들을 만날 일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시행령 발표가 됐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 추정을 해보면 1기 신도시 안에서도 아주 일부 사업성이 좋은 단지 외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다 그 주된 평형이 40평대고 대지 지분도 20평이 넘고 이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라고 좀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신데 저희 단지마저도 추가 분담금 같은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는 못하는 부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게 도시 전체를
뭐 미래의 스마트 도시로 이제 바꾸기 위한 전체적인 정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일부 그 사업성이 좋은 단지만 재건축이 된다면 이게 지금 목적 달성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사업성이 낮은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뭔가 사업성이 확보되는 기부 체납 비율 이런 것들 좀 다시 꼭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해서 임차인에게도 뭔가 좀 우선 청약권을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소유주의 재산권만 향상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 해당 지역 전체 이익이 공유되는 그런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그 장기 거주한 특히 이런 임차인 분들에게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선 청약권이나 인센티브 이런 걸 주는 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일산에서의 재건축이 단지 헌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좀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역시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성의 문제도 진짜 일산이 서울이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이 서로 최임 리액션이 돼가지고 달라지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후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자고 빨리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는 더 생각하고 좌고우면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냥 어느 순간 방향을 잡고 확 저지르면 그건 계속 그냥 굴러가는 관성이 있는 문제더라고요. 역시 같은 문제로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디테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임차인들께도 잘 보이고 싶어요. 네. 그 관련해서 홍철호 김포울 후보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최초 제안자로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이번 선거는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유권자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토론 제안을 했는데 기피하고 있죠.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이 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 통합 문제도 토론을 하게 되면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냥 서울 편입 그리고 이 경기 북도 아니 당신들이 찬성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말을 안 해요. 뭘 찬성하는 겁니까? 근데 막상 그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어봐도 자기들은 또 반대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 반대 여부도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김포, 고양, 구리, 하남, 광명 같은 이런 도시들의 문제를 그러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교통 문제, 복지,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와의 갑을 관계 속에서 한 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도별로 보면 60년 전에 지금의 서울 경기가 경계구역을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향도 땅을 많이 서울로 줬고요. 김포도 목동서부터 다 김포 땅이었고요. 자, 이런 역사적 그런 사실까지도 같이 다 놓고 봤을 때, 자, 이제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는 왜 했을까요? 그저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도의원 뽑고 시의원 뽑으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오던 시기가 저는 지방자치 1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2기는 비로소 이제 우리 같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료 시민들께서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지금 도지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방적 경계구역 조정입니다. 도를 하나 더 설치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달라는 거죠. 그 무엇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광역 지방정부 선택권을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달라는 요구를 정정당당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왜 당대당 토론을 안 하는지. 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등한 분들이라도 좀 나와서 이 문제 갖고는 우리 당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당은요, 저희는 여당입니다. 여당은요,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구하시니까 냉철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정부로서. 그런 다음에 이 요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결론 내려주시고 투표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 간담회의 주제가 고향의 미래입니다. 고향의 미래를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두 분의 청년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청년 말씀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고향 인쇄 소공인 협의회라는 청년 조직의 부회장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장항동에는 약 90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쇄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청년이자 인쇄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대표 뿌리 산업인 인쇄 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쇄 관련 산업 특성상 관련 기업들이 직접지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항동 인쇄단지는 심각한 수준의 교통 문제와 낙후된 인프라를 비롯한 구입 문제, 각종 규제, 임차료 상승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어 고양시 인쇄단지가 와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문제와 인프라 개선은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양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토착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메가시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고양시에서 인쇄가업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노라 꼭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쇄하세요? 저는 인쇄는 후가공 가업이세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인쇄? 다양한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박인쇄라고 하는 특수 필름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10,000원짜리 그거. 일단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가 아까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계속 싸우긴 할 텐데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생각하자. 이제 그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업을 이어받으시면서도 더 발전할 수 있게 그 체제를 만들고 그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비전이 큰 틀에서 무슨 경제 민주화니 무슨 뭐 이런 류의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각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 지역별에 맞는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역을 계속 다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이 서울 편입 문제가 메가시티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안 맞다고 봤어요. 서울의 편입과 부산의 편입, 대구의 편입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 그 니즈가 다르거든요. 그걸 한데 묶어서 공통적인 뭔가 요소를 뽑아내는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의 문제에 일단 집중하자.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에 있는 현실에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거였거든요. 이동훈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동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항동의 인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국은 이건 인프라의 문제 같아요. 이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항동은 누구의 지역구입니까?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왜냐면 이제 이번에 오신 이곳이 동구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동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쇄단지를 비롯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셨는데 그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그 판교는 200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는 고양시에서는 상장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서는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다. 근데 저희 이게 거리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만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여기가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 북한 얘기했지만 지금 어차피 북한의 미사일은 여기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 유권자들한테 공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을 받아서 다수당이 돼서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약속할 것이고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할 거거든요. 말씀하신 우리 이동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약속을 꼭 지킬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아오진 않았지만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세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 말고 큰 틀에서 공적인 약속을 한 것을 제가 어긴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약속도 꼭 지켜질 거라고 우리 모두 약속드립니다. 예,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또 한 명의 고양시의 미래인 함가람 대표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양시민 대표에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 부담이 상당히. 먼저 위원장님 고양시 방문해 주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이사 온 지 지금 10년 훨씬 넘었고요. 지금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산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교통이고 출퇴근 시간이라서요. 아침 시간이 반대죠. 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양 시민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요. 경기도 내에서 과천 다음에 2위로 돼 있는데요. 이 사실 좀 안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천 시민은 26,000명이지만 저희는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0분에서 90분 이상이 10만 명 정도인 2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11%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타 시군 대비 통근 인구가 많고 1시간 이상 통근 비중도 높게 나타나서 이 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장시간 출퇴근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고 이제 교통 환경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저처럼 저는 이제 중산동 913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913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타 지역 출퇴근을 하려면은 한 번 이상은 꼭 환승을 해야 되는 거의 그런 구조고요. 또 이제 자가 운전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면 사실은 뭐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가는 동안 너무 운전하고 하루 종일 진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해봤자 10분, 20분 차이기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을 타면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은 더 낫기 때문에 저도 거의 이제 차를 세워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버스 증차라든지 이제 913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산동으로까지 좀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해 주신다든지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고양시가 발전이 느린 이유가 사실은 교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메가서울이라거나 이런 방안이 되면 또 좋을 것도 같고요. 네, 특별히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고양시 철도라든지 광역버스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조금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선생님처럼 그렇게 차로 운전하고 다녔어요. 정말 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리는 되게 짧은데 되게 손해 보는 느낌? 운전하면서 이걸 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른 국민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일산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되게 살기 좋고 그리고 이 호수공원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호수공원 저쪽에 그 호수공원 안쪽에 동물원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미어캣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을 제가 매일같이 미어캣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거고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챙겨드릴 겁니다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향이야말로 서울을 편입하면 현실 세계의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쩌면 가장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향이 서울에 편입됐었을 때 마이너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미 서울 생활권이고요. 그리고 너무 붙어 있고 서울 출퇴근은 서로 간에 가고 있고 그렇지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서울의 아주 거미줄 같은 이 교통망의 편익은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인구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저희 원샷법 준비돼 있죠. 되게 심플해요. 그 몇 장 안 돼요. 아니 이걸 통과를 못 시킨다고? 그런데 이걸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수도권으로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광역버스를 시내버스로 바꾸고 지하철 연결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상권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런 가업을 지키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더 드리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오래 걸리면 재미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단 기차는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그 기차는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밖에 고향 시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시민분들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오늘 간담회 이렇게 마무리하고 밖에 계신 고향 시민분들 만나시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언론인분들 요청으로 백불을 이 자리에서 진행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